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5일 저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에 보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귀국을 위한 협상,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 이거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 그 기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경로를 통해, 그러니까 한 곳으로만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자신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한 수원지검장이 지금 홍승욱 지검장입니다. 이 측에다가 협상을 시도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협상의 내용은 우리 그동안에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에 파자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의 비리는 봐달라.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표현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거부했다. 이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거부한 거는 한 검찰 간부는 이러면서 이제 코멘트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음성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당히 윈윈하고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검사가 간혹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절대 불가능하다. 원칙대로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받아주었다가 검찰과 딜을 했다. 이렇게 만약에 법정에서 폭로를 한다든가 하면 검찰이 된소리를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쌍방울그룹에서 오더라도, 김성태 전 회장 측으로부터 오더라도 검찰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요게 이제 검찰 간부의 설명입니다. 이 제도가 미국에 있는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입니다. 플리바게닝이라는 건 유죄를 인정하는데 그러면서 형량을 예를 들어서 이게 징역 30년 정도 되는 형량의 유죄다, 죄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거 한 5년으로 깎아주면 안 될까? 이런 거를 협상을 해서 검찰이 오케이. 그러면은 징역 5년 이하로 하면서 대신 그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내는 것. 이게 플리바게닝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걸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플리바게닝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그동안에 쭉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런 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이제 이거 플리바게닝 제도를 인정하느냐, 이게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 만약에 기소를 안 한다든가, 우리나라에서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소를 안 하는 조건, 또는 가벼운 죄로 기소를 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30년짜리 기소를 안 하고 5년짜리로 기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중에 가벼운 걸로 기소를 해주는 조건, 요렇게 해서 협상을 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만약에 이런 증언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법원에서도 플리바게닝 가능하죠. 그럼 이제 검찰도 입을 안 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오늘 검찰에 불려간다고 하는데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는 똑같이 묵비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다른 쪽에서 다 수사를 하고 김용, 정진상의 입은 못 연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진상규명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만약에 정말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소위 경선자금 부분, 이거는 공범으로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왜냐면 그 모든 진술이 김용이나 정진상까지 가고 나서 끊겼기 때문에
김용이나 정진상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걸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왜냐하면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그런 증거가 있다면 공범이 되죠. 근데 그런 증거가 없다면 공범으로 엮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냥 김용, 정진상까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정의, 진실과 거리가 멀죠. 이거 뭐 사실 뻔한 건데 증거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이런 협상, 딜을 검찰이 공개적으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이걸 받아줬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굉장한 후폭풍이 생기고, 마치 김성태 전 회장이 와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런저런 진술을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검찰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선택을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는 정확하게 맞는 것이냐? 글쎄, 저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일자 제 유튜브에 정치권에서 번지는 김성태 귀국설, 요렇게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는 일요신문이라는, 어찌 보면 중앙일보보다 이 언론계의 평판이 훨씬 낮은 그 신문의 보도를 근거로 해서 제가 한번 논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이미 그 내용을 여의도에서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단계였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 귀국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 취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확인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11월 1일이면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 후로 후속 제가 유튜브를 못 해드린 거고요. 근데 중앙일보에 났길래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냐? 저는 이 딜을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말 딜을 했을까? 그건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폭로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수사 기법이 동원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시죠. 무슨 혐의죠? 북한과의 경제협력 소재로 한 계열사 나노스, 여기에 주가 조작 의혹. 그게 첫 번째고, 150만 달러 정도의 외화 밀반출 및 대북 송금 의혹.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세 번째. 뭐 이런 것 등등 의혹을 받고, 사실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압수수색 영장 자료를 빼내서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 빼낸 게 5월 하순이거든요. 곧바로 뭐 5월 31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6월 초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 처음에는 싱가포르에 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태국에 가 있는 걸로, 뭐 여기저기 보도에 따르면 뭐 파키스탄 보도도 있고 무슨 뭐 인접국가 뭐 캄보디아 체류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글쎄요, 어차피 여권 무효화를 했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외국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아직도 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태국에 있다고 해서 태국 검찰이나 태국 경찰이 우리 측의 요청을 받아서 색출을 하고 추적을 다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측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 아마 잡아주기는 할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다, 곧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점을 미루어 보면 아마도 정말 가시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거의 어디 있다는 거를 하여튼 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귀국설이 나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데 뭐 5월 말이든 6월 초든 간에, 자, 이제 5개월 한 보름 정도 해외 도피인데, 그동안에 뭐 서울 강남에 있는 텐프로 여성들을 불러서, 유흥업소 호스티스죠, 뭐 불러서 거기서 뭐 생일 파티를 했다, 뭐 이런저런 뭐 한식이나 뭐 이런 거를 서울에서 공수해다 먹었다, 뭐 이런저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도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황제 도피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기에서의 안위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쌍방울 그룹 아니겠습니까?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오너 역할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자, 윤석열 정부 지금 6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 6개월을 가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중간에 뭐 무슨 탄핵이나 뭐 이런 거로 끝날 가능성 0.1%도 안 됩니다. 그러면 4년 6개월을 가야 된다고 보는데, 4년 6개월 동안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쌍방울 그룹 아마 그 상태가 4년 6개월 이 상태로 지나면요, 그 전에 쌍방울 그룹은 어떤 식으로든 파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쌍방울 그룹의 파산을 그냥 두고 봐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의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쌍방울을 그룹을 버린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고, 본인이.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딜이라는 걸로 비춰지는 행동은 검찰이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는요, 완벽한 신뢰관계가 있을 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런 딜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러나 그런 신뢰관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적어도 겉으로는 우리는 엄정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결심을 해야죠. 자, 이거를 딜이라고 믿어도 되는 사인인지. 그러나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사인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믿을 만한, 그리고 앞으로 전혀 이와 관련한 이런저런 폭로가 없을 만한 루트, 그런 게 만약 있다면 뭐 그런 거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런 데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감을 딱 잡아서 김성태 전 회장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는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자기는 이러저러한 딜을 했는데 검찰이 안 받아준다. 그런데 자기 해외 도피 장기화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쌍방울 그룹 계속 무너지는데 내가 외국에만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나 이제 이 정도면 한 5개월 보름, 6개월 정도면 이재명 대표한테 지킬 만큼 지켰다.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내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명분 쌓기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11월 1일에 유튜브를 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보고 귀국 시기를 점치라면 그랬는데 11월 말 12월 초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11월 말 12월 초에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 그런 예상, 관측, 이거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식의 그 명분을 좀 쌓다가 정말 귀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 등에 이렇게 편린들이라고 하죠. 조그만 조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보도를 원하는 쪽이 있을 거거든요. 검찰이든 아니면 김성태 전 회장이든. 저는 김성태 전 회장 측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서 검찰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죠. 그렇다면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아마도 오늘이 15일이니까 대략 한 달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 굉장히 저는 높아졌다고 관측을 합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저는 이 중앙일보 보도를 그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지금 뭐 노골적으로 딜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다는 설을 오히려 언론에 유포한 그 단초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걸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아마 진전이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